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수렴 청정을 했던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내일이 또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으로서 정승에 오른 심희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네. 조선시대 장애인으로서 정승에 올랐던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예. 척추 장애가 있었지만 우의정에 올랐던 허조라는 인물이 있고 그 하반신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지만 이제 좌의정에 또 올랐던 심희수 예.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었던 정승 윤지환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 오늘은 그중에서 심희수라는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서거나 걷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심희수의 가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청성백 심덕부의 7세손, 영의정 안효공 시몬의 6세손, 청송심씨 가문의 인물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같은 그렇습니다. 가문이죠. 이 청송심씨 심희수 가문은 뭐 세종의 왕비 송원왕후를 배출하고 영의정 등 재상을 다수 배출한 명문가였죠. 특히 심희수의 증조부 심순문부터 본인까지 또 4대가 연속으로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오. 그냥 왕실 가문이 아니라 뭐 실력도 출중했던 명문가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심희수의 이제 처가나 외가를 또 설명해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심희수는 어려서 이모부였던 소재 노수신이라는 인물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노수신은 선조년간에 영의정에 오른 인물인데요. 당시 퇴계 이황 등과 함께 토론할 정도로 학식도 출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노수신이 총명했던 제자 심희수를 남주기 아까워했어요. 근데 자신에게는 뭐 또 나이가 맞는 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조카 사위로 삼아버립니다. 하하. 그래서 노수신은 스승이자 심희수의 처백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총명하니까 집안의 사위로 들인 거군요. 그런 경우는 조선시대에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교수님이 대학원 제자가 좀 총명하면 뭐 사위가 되는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사람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심희수는 그의 아버지 심건 그리고 처백부 노수신이 모두 동주 이영경이라는 사람의 제자이면서 그의 사위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영경이라는 사람은 심희수의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스승이 또 동서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이영경이라는 인물은 뭐 아마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6세기 조선 왕조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학문이 매우 출중해가지고 중종년간 살인파의 거장 조광조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예.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인사예요. 다만 벼슬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제야에서 공부만 하고 또 술 마시거나 낚시를 즐겼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 장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마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실록에 보면 이 사람이 젊어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의 그 기록 중에 이 장애를 가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게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모시고 막 몽진이라고 하죠. 의주로 예. 몽진하는데 그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장애를 가진 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왕조 실록 중 하나죠. 광해군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 심희수는 하반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서거나 걷지를 못한다. 그래서 광해군은 내시들에게 명령해서 그를 부축하게 했다라고 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희수는 또 이제 왕에게도 좀 미안하고 내시들한테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장애가 벼슬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또 다른 신하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5차례 이상 수차례 사직을 청해요. 예. 그런데 광해군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허. 이렇게 말해요. 광해군이 매우 현명한 점도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정승을 두는 것은 오직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지 다리 힘이 세거나 약한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직을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와, 지금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따라야 될 말이네요. 맞죠. 장애가 아닌 오로지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한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은 인물이 심희수고
학식이 뛰어나서 대제학까지 오르게 되죠. 네, 맞습니다. 심의수는 선조 때 과거에 급제했는데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서 대제학에까지 올라요. 특히 이제 그가 젊어서 진사가 되어서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그 해에 퇴계 이황이 사망합니다. 네. 퇴계 이황은 나라의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이 심의수가 성균관을 대표로 해서 그 장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성균관 진사를 대표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독서당에 선발되어 사가 독서를 합니다. 이 사가 독서란 말이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네. 한자로 풀어보면은 가자는 우리가 겨를입니다. 휴가를 내려주어 가지고 독서는 공부는 말합니다. 예. 공부를 하게 하는 제도예요. 즉 국가에서 뛰어난 관리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 가지고 일정 기간 공부하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우와. 여기에 선발되는 게 정말 영광이거든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안식년 같은. 뭐 국가의 엘리트 공무원이 국비로 유학을 가죠. 뭐 이런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 이제 심의수의 학식이나 문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알 수가 있죠. 특히 대제학에 올랐다는 것은 매우 영광이었어요. 대제학의 별칭이 문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 풀어보면 학문의 저울이란 뜻이에요. 네. 국가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학이랐던 거죠. 네.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의 사대부들은 영의정이 되는 것보다 대제학이 되는 것을 더욱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네. 또 외국어에도 능통했다는데 맞나요? 뭐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아. 특히 이 당시 외국어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어였겠죠. 예, 예. 뭐 중국어를 잘하면 외교관으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의 활약상이 빛났던 게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승지였다가 대사원으로 승진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도승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승지는 특히나 왕을 모시는 비서실장이기 네네. 때문에 사신을 접대하기도 해요. 아. 특히 명나라 사신이 오자 도승지로 다시 임명되어 가지고 사신을 응대합니다. 왜? 그가 중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저는 뭐 니하오마밖에 못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잘했나 봐요. 네. 그래서 명나라 사신 송응창이라는 사람을 설득해요. 예. 해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했습니다. 아. 바로 심의수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학식도 뛰어나, 성품도 좋아, 또 외국어도 잘해. 뭐 장점이 더 있습니까? 아유, 너무 많아요. 지금 15분 안에 다 말하기가 힘든데 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청백리의 상징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심의수는 몸가짐이 맑고 간소하였으며 오직 시와 술로 즐기고 좀처럼 집안을 돌보지 않아 담장이 무너졌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건가요? 뭐 그 당시 표현으로서는 아주 좋은 건데 지금이라면 거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국가의 말을 관리하는 사복시 제조라는 벼슬을 했는데 예. 자신에게 내려지는 하인을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복시에서는 이 관청인데 이 사실을 기록해 가지고 관청의 들보에 걸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심의수의 지조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졌겠죠. 이 소식이. 예. 그래서 선조가 그를 청백리로 선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심의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젊었을 때 기생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상가요? 아마 거의 사실로 추정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게 좀 흔해요. 예.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비난받을 상황인데 당시에는 크게 비난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광해군 때 문인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어우야담 들어보셨나요? 어우야담. 그렇죠. 예. 어우 이런 얘기만 나오는 어우야담이 있어요. 네. 이 책에는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에 기반한 뭐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심의수와 기생, 그 기생 이름이 일타홍이라고 합니다. 이 연애 스토리가 나와요. 네. 근데 재미난 얘기 많은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서 심의수가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방을 드나들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쁜 기생 일타홍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일타홍이 심의수에게 나 당신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심의수가 공부는 하지 않고 항상 기방에만 오는 걸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일타홍이 이제 심의수 어머니에게 심의수는 훗날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일타홍은 이제 앞으로 심의수에게 이제 당신이 과거 급제를 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집을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버렸으니까 심의수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 특히나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3달 동안
이 일타홍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는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몇 해를 학문에 매진해가지고 결국 과거에 급제했다고 전해져요. 이후 일타홍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지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해요. 참, 이 본인이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을 미리 알아보고 그 인물의 발전 가능성을 말씀을 또 드린 일타홍이라는 분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인연이 사후에도 이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현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는 심의수와 그의 부인 정경 부인 광산도 씨의 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부부 묘 옆에 바로 이 일타홍을 기리는 비석과 재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심의수가 정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일타홍의 격려와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이라도 설치해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그녀를 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심의수의 묘를 답사해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자라서 네네. 장애인으로서 오직 능력과 성품으로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된 심희수라는 인물.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마지막도 매우 훌륭합니다. 아까 제가 심의수는 좌의정에까지만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예. 영의정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명재상인데. 보통 명재상이면 보통 영의정에까지 오릅니다. 예. 다만 이 심의수가 좌의정에 그쳤던 것은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시대가 바로 광해군 시대였어요. 예. 광해군은 그 정통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걱정을 합니다. 또 뒤늦게 태어난 영창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을 옹립한 대북 세력들은 이 광해군의 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부터 제거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인륜에 어긋난 거지잖아요. 예. 물론 태종 이방원도 뭐 이복 형제들 다 죽이고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됐습니다만은 이 시기는 이제 성리학,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이미 조선에 정착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대부들이 보았을 때 친형을 제거한다는 거는 폐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심의수라는 재상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북 세력은 이제 영창대군을 또 제거하기까지 돼요. 영창대군은 8살인가 한 9살 때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예. 우리 그 최근에 단종 뭐 영화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유배형도 있지만 집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좀 끔찍하게 죽는데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못 나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군부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 죽는 겁니다. 네.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영창대군을 살해한 사람이 당시 강화부사 정항이었던 사람인데 올곧은 선비들이 제하에서 강화부사 정항을 참형에 처해야 된다. 목을 잘라야 된다고 주장해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정온이라는 강직한 선비였는데 광해군이 이제 노여움을 산 거죠. 그래서 정온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바로 심의수예요. 변호했군요. 예. 변호해서 귀양에 그치게 합니다. 이후 이제 대북 세력은 영창대군의 어머니죠. 임목대비를 가택연금해버립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지위를 박탈하고 서궁, 지금의 덕수궁에 가두어 버려요. 대비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예. 자, 그걸 폐모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목대비의 폐본론을 반대하다가 결국 벼슬을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이제 이후 둔지산, 아마 이 둔지산은 서울 용산에 있었던 산인 것 같아요. 이곳에 응거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심희수의 생을 마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자연사. 자연사죠. 뭐 사약을 내린 건 아니고 예. 훌륭한 생을 마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조선의 명재상 심희수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